점심시간에 가장 손님이 많은가요? 점심시간이 메인이기는 한데 저는 아침을 메인으로 항상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뭐 1샷, 2샷 그런 개념 있잖아요. 이건 0. 몇 샷 단위까지 나뉘어서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새로 나온 얼음, 네. 요거는 나온 지 좀 시간이 된 얼음. 색깔이 다르죠?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개월 만에 뵙는 거죠? 네. 성수동에서 딸기국지 따고 있던 오영승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제가 처음 촬영 왔었을 때는 사실 이 성수점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 뒤로 지금 꽤 몇 개월이 흘렀어서 네네. 궁금했거든요. 되게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일단 새로운 카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최대한 정성을 쏟고 있는 거고, 장사적인 면에서 보자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권까지는 와 가고 있는 중이고요. 마음적으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좋은 분들 많이 새로운 얼굴들 만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지점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 네. 저희가 지금 뭐 이제 광화문점, 종각점, 제기동점 뭐 이제 이런 지점들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 직원들도 좀 더 추가로 채용된 것도 있고 메뉴 변경하고 추가되는 것들도 좀 있어요. 항상 돌면서 이제 물류 채워주고 커피 테이스팅 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작업 오늘 같이 할 예정입니다. 갖다 줄 짐들 챙겨가지고 바로 가시죠. 보통은 이제 10시까지는 성수동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출근하시는 분들 응대하고, 그 다음에 점심 전에 잠깐 시간이 날 때 이렇게 지점별로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고, 거의 뭐 이제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러 다니는 정도죠. 택배기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성수점을 출근하시고 시장 같은 곳을 가시는 거예요? 급한 과일이 있을 때는 새벽 시장에 들려서 과일을 사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다른 지점에 필요한 과일들이나 이런 거는 지점 가기 전에 바로 사가지고 그렇게 이동을 하는 편입니다. 보통 주문을 해서 배송을 받거든요. 저희가 소비량이 많다 보니까 다 청가물 도매시장에서 배송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알청 하나만 좀 주세요. 알청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로 넣었어요. 네. 네, 수고하세요. 지금 사신 건 청포도 사신 거예요? 네, 청포도.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청포도 소비량이 확 늘어가지고요. 보통은 과일을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사용할 양을 한 번에 주문을 하거든요. 보통은 새벽에 배송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렇게 날이 갑자기 확 더워지면 소비량을 못 맞춘 거죠. 그래서 추가로 더 사야 돼요. 되게 조금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저게 적어 보여도 7kg가 넘습니다. 근데 사실 과일은 제 생각인데 불편하더라도 조금씩 여러 번 사는 게 최고입니다. 특히나 청포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분들이 보실 때 색깔에 되게 예민한 과일에 들거든요. 싱그러운 초록색이 유지가 되는 게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좀 불편해도 자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뭐 사러 가시는 거예요? 인삼 사러 갑니다. 저희 메뉴 중에 마수삼 주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에 이제 인삼을 쓰거든요. 마수삼 주스 그럼 되게 좀 어르신들이 드실 것 같은 메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20대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드세요. 오. 신기하죠? 저도 아직도 신기해요, 팔면서도. 사장님 안녕하세요. 4개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오면 진짜 막 되게 사고 싶은 거 많아지지 않나요? 저는 그렇던데. 사방에다 사고 싶은 것들 이렇게 그냥 필요한 것만 사가고 후딱 갈 때도 있지만, 여기 다니다 보면 신메뉴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얻어요. 여기서 이제 독특한 재료들 보면 저건 어디다 쓰지? 이런 거 보면서 한 번씩 그거에 관련된 음식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이거 음료도 되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나온 것들도 있고요. 사장님들이 이걸로 이런 거 만들어봐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해주세요. 메뉴 추천도.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적용해보고 될 것 같으면 해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겨울에 수제차도 많이 청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예를 들면 생강차를 만들 때 생강차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뭐 대추를 넣는다던가 배를 넣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것들을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아무래도 이분들이 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영감을 이제 시장에서 만드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과일을 활용한 음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찐 노하우죠. 이거는 핵심 노하우. 그런 것들을 받을 때들이 있어요. 지금 시장 장 보시고 어디 지점으로 가시나요? 이제 종각 지점 갑니다. 과일도 조금 놔줘야 되고, 지금 이제 현재 운영 중인 매장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매장이거든요. 세팅이나 이런 것들도 기계가 오래돼서 약간씩 손을 봐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직영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직영점이죠. 예. 가맹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화를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 모델이라고 그러면 사실 거창하게 하는데 다른 표현이 없어서, 사업 모델이 가맹에 어울리는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맹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가지고 그것들이 쉽게 공유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는 방식은 남들이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잘,
조금 더 성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형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과일이라는 생물을 다루다 보니까 유통도 사실 쉽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가맹 같은 경우에는 점주님들이 저를 보고 저희 브랜드를 보고 혼자서 운영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도움을 받고자 오시는 게 가맹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케어하기 어려운 거죠. 제가 자신이 없어요. 할로,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보여요. 이거 반만 챙기시고요. 네. 아메리카노 샷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테이스팅을 해보시는 건가요? 자, 뽑는 사람들마다 맛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인으로 샷을 뽑으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아메리카노로 맛을 한번 보고. 잘 마실게요. 쉬는 타임이라서 조금 가볍게 나왔어요. 네, 가볍게 나와요. 좀 약간 과하게 부드럽네?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2개 정도만 더 빼면 괜찮아지겠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괜찮은데 이게 원래 커피가 아침이랑 점심이랑 기온 습도의 차이라도 맛이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날이 어느 정도 가열이 돼서 팽창을 해 있느냐에 따라서도 맛 차이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맷돌로 콩을 갈아가지고 이제 커피를 내리는 건데, 이 맷돌을 계속 쓸 때와 상태랑 쉬었다가 쓸 때랑 이 맷돌의 컨디션이 달라요. 그러면 갈려 나오는 원두의 향미나 컨디션도 다르거든요. 점심 직전이다 보니까 그라인더가 좀 쉬었어 있어가지고 약간 가볍게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그라인더를 한두 번 정도 갈아서 예열을 하면 그 과소 추출의 뉘앙스는 많이 없어집니다. 이건 이제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세팅할 때 참고를 하면 좋은 건데, 본인의 원두에 대한 맛의 범위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과소 때 이런 맛이 나오고 과다 때 이런 맛이 나오고 어느 경우에 이 맛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굳이 세팅을 안 해도 이 컨디션이 언제가 지나면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지금 맛이 이상해. 그러면 세팅을 어거지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환경이 바뀌어 있으면 또 맛이 거기서 또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본인 원두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세팅을 좀 덜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과소의 뉘앙스가 있으니까 원두를 한 2-3번 정도, 점심 러시가 시작되면 이제 그라인더가 열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소의 뉘앙스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잔이면 100잔이다 베스트 컨디션으로 나오는 게 최선이고, 고객들은 그걸 원하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100잔이면 100잔이 사실은 맛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최대한 평균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고, 이 정도면은 점심 러시가 시작됐을 때는 베스트 컨디션으로 50잔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카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도움이 되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테라스 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그 구청과 보건소와 건물주 설득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테라스 영업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되는 경우도 있지, 뭐 본인 건물이면 되지,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외장 영업이라서 이거는 구청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합법입니다. 나머지는 다 불법이거든요. 테라스 영업을 희망하신다 그러면 건물주와 일단 협의가 되신 상태에서 구청과 보건소에 문의를 하셔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구마다 이런 소방동선과 대피도, 그 다음에 보행자의 동선, 안전성, 이런 것들을 공무원분들이 와서 다 현장 검증을 하세요. 다 실측을 한 다음에. 그죠. 그래서 어느 면적 안에서 제가 이제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컨펌이 되면 이렇게 이제 영업증이 따로 나옵니다. 5개 영업해가지고 영업허가증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 이렇게 테라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가시는 곳은 어디인 거죠? 지금 이제 광화문점 가고 있고요.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로드 매장이에요. 가면은 아마 고객분들도 많이 있어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아무래도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가장 손님이 많은가요? 점심시간이 메인이기는 한데 저는 아침을 메인으로 항상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출근길에 픽업하시는. 네,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러 가는 동선이나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가만히 돼서 손님들이 유입이 된다 그러면 아침 커피는 정말 내가 이 커피를 먹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베스트 원픽이잖아요. 하루를 시작을 함께하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매출은 점심이 더 많을지언정 저는 아침을 사랑합니다. 오피스 상권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배달은 어떤가요? 제가 배달을 안 합니다. 사실 사실 배달을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배달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배달을 통해서도 추가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재료를 회전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카페를 홍보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다 좋다고 생각은 해요. 예전에는 사실 배달을 하면 음료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배달은
나하고 안 맞아 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제가 한가한 시간에 배달이 들어오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배달도 제가 바쁜 시간에도 들어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면 결국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기다려야 돼요. 그게 싫어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날이 춥거나 덥거나 이런 날씨에 일부러 우리 커피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기다리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네, 배달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할로. 요게 쿠키 이번에 그 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통나무 하나 갖고 왔는데 진열을 이런 식으로 나무 우드에다가 하는 게 어울리더라고. 저 사진 보내준 것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기가 오피스다 보니까 최대한 손님들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는데 좀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밖에 보시면 길이잖아요. 너무 여기서 오래 기다리시는 건 불편할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점심시간에는 네. 몇 분의 손님이 오실까요? 잔수로는 제가 카운트를 잘 안 하는 편이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점심에 거의 한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방금도 이제 밀크티 코르타도 주문해 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밀크티 코르타도도 사실 다른 매장에서보단 여기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가는 메뉴예요. 지금 이제 컵으로 요청을 하셔서 이제 부어서 나가고 있는데 여기 밀크티 코르타도거든요. 호불호가 별로 없는 맛? 근데 이제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들어가는 재료가 많고 고급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좀 저항선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소비력이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가격 저항선도 좀 낮은 편이고요. 이거는 보틀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배합이 한 잔 한 잔 구현할 수 없는 배합이에요. 레시피를 짜다 보면 보통은 이제 컵에 맞춰서 레시피를 짜게 되잖아요. 근데 컵으로 아무리 해도 맛있는 배합 비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한 샷, 두 샷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건 0. 몇 샷 단위까지 나뉘어서 들어가거든요. 최적의 배합을 찾다 보니까 컵으로 구현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가 좀 많다 보니까 한 잔 한 잔 만들 때마다 그 비율이 조금씩 흐트러지면서 맛이 다 다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딸기라떼처럼 여러 잔을 만드는 배합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배합을 맞추다 보니까 보틀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그럼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요거는 한 병에 5,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커피 가격을 생각했을 땐 약간 비싼 편이죠. 예. 그럼 요거를 가지고 얼음에 타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얼음에 부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만들 때 맛의 레이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먹을 때 첫맛, 중간맛, 끝맛이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얼음에 닿으면 그런 밸런스가 레이어가 많이 깨져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컵으로 요청을 하셔도 일단 한번 맛보시고 남은 거는 부어서 드세요라고 권해드리죠. 그래야 그 우리가 만든 본연의 의도대로 레이어를 느끼면서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뜨겁게도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못 먹어요. 무조건 이렇게만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매장에서는 코르타도가 많이 하기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도 여러 병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전이 빨리빨리 잘 되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드는 게 그날그날 많이 나가줘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다 버리잖아요, 나머지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매장보다는 이렇게 광화문처럼 회전도 많고 구매 고객이 많은,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매장에서 좀 하기 좋았던 메뉴다. 그래서 여기가 유독 광화문에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급하게 전달해야 될 쌍들은 다 된 거라서 성수동 가가지고 지금 성수점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일을 하시고 점장님이나 매니저님이 따로 없으신 거죠?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손님이 좀 많아지고 제가 혼자 관리하기 버거워지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보통 이렇게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대에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재료 준비 같은 것들도 좀 해야 되고 다음 날에 쓸 것들, 미리 주문할 것들 이제 매장별로 재고표가 오는 시간이에요. 2시부터 3시가. 근데 재고 확인해서 물류 주문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제가 성수점을 준비를 하면서 성수점에 무슨 메뉴가 있으면 좋을까, 땅콩 생강이라는 약간 아인슈페너 계열의 음료예요. 뭔가 한국적인 비엔나 커피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우리의 시그니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떠올린 재료가 생강이에요. 근데 실제로 생강을 해외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음료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제 호가 많지는 않죠. 그래도
뭔가 이거를 대중성 있게 섞어볼 수 있겠다 해서 아인슈페너랑 적절히 섞었는데 또 생강의 맛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일반 크림으로 하면 다 생강이 잡아먹어요, 맛을. 그래가지고 커피도 강하고 생강도 강한데 이걸 좀 눌러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이제 땅콩을 생각을 했죠. 땅콩 버터와 크림을 섞은 그런 수제 크림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생강을 넣은 커피. 근데 생강으로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신맛, 단맛, 쓴맛. 이 세 가지 맛 중에 두 가지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생각보다 커피랑 잘 어울리는 재료가 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생강이 단맛과 쓴맛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울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였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저희 땅콩 크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땅콩 생강 같은 경우도 이거를 미리 쳐놓으면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그 고소한 땅콩의 향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그래야 되나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그때그때 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나온 햇생강으로 만든 생강청입니다. 보통 생강청 같은 경우에는 햇생강을 쓰시면 유리한 게 햇생강이 단맛도 더 강하고 물도 더 많아요. 그래서 생강청을 담을 때 설탕을 원활하게 녹이기에도 유리하죠. 보시면은 이렇게 다 편으로 썰었어요. 이렇게 햇생강을 껍질을 진짜 깨끗하게 벗겨요. 시판 생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채를 썰어서 많이 유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를 썰 때보다 편으로 썰 때 껍질이 있으면 더 많이 도드라져서 손님들이 그걸 껍질을 씹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의 이물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껍질도 깨끗하게 벗겨가지고 이제 편을 썹니다. 편을 쓰는 게 차로 마실 때 훨씬 깔끔합니다. 근데 드셔보시면 채로 된 거는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니고 입에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편으로 썰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후루룩 들어오는 것도 훨씬 적고요. 국물이 깔끔하게 우러나요. 건더기나 이런 찌꺼기가 같이 뜨질 않아요. 이제 아인슈페너니까 커피를 뽑아 보겠습니다. 아, 이 생강청에 바로 에스프레소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쵸, 이제 생강맛 나는 커피를 일단 만드는 게 시작이고요. 나왔으면 일단 한번 저어주고요. 이거는 팁은 아니고 사실은 커피를 하시면 많이 알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커피가 추출이 되면 에스프레소를 바로 어떤 내용물과 섞어주지 않으면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보통 그 분리가 일어나는데 20에서 30초 정도라는 게 통상 실험 결과예요. 아메리카노든 라떼든 뭐 우유든 아니면 어떤 초코수스나 연유든 섞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재료가 준비가 안 됐지만 일단 생강청에 한번 섞어주는 거예요. 에스프레소 분리가 일어나지 말라고. 생강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림 아까 초벌 쳐놨던 거 좀 더 단단하게 칠 거예요. 그래서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볼륨감이 있는 정도, 요 달고나 분태를 조금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애초에 기획 의도가 약간 동양적인 한국적인 아인슈페너를 만들어 보자는 게 기획 의도였어서 토핑도 뭐 이제 로즈마리나 타임이나 뭐 이런 애플민트보다는 달고나, 비건 쪽에 가까우신 기호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카페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집기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약간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제빙기를 보통 선택을 하실 때 제빙기를 그렇게 많이 고민을 안 하시거든요. 제빙기는 좋은 걸 사셔야 됩니다. 커피 머신이나 그라인더만큼 커피 맛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제빙기의 성능이 어디서 차이가 많이 나냐 하면, 만드는 거 이런 거 제외하고요, 얘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냉양이 차이가 나요. 똑같은 얼음을 100g을 쓰더라도 좋은 제빙기가 단단하게 얼려낸 얼음이 훨씬 음료를 빨리 차갑게 하고 냉이 오래 가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냉양 자체가 다른 거예요. 좀 저렴한 모델을 사시게 되면 라떼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얼음이 금방 녹아요. 근데 좋은 제빙기는 라떼 같은 걸 만들 때도 얼음이 최대한 녹지 않은 상태에서 우유를 차갑게 만들기 때문에 일단 진한 라떼 맛을 오래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라떼를 시그니처로 밀고 싶다 그러면 일단 제빙기가 좋아야겠죠. 이런 주스나 스무디를 만들 때도 얼음을 조금만 넣어도 내가 원하는 스무디 질감을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레시피를 짤 때 조금 더 유리해요. 본연의 재료와 얼음을 넣으면 충분한 스무디 질감이 나오니까. 근데 얼음이 안 좋으면 거기에 무언가를 더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스무디 질감을 내기 위해서 얼음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연해지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제빙기는 좋은 걸 선택하시는 게 생각보다 음료에 주는 영향이 많습니다. 이게 되게 넌센스인 부분인데, 제빙기 보면 얼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얼음 저장고가 냉동고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실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제빙기를
쓰시다 보면 이제 얼음이 많이 나와서 쌓여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얼음이 냉을 잃으면서 점점 녹아요. 요거는 새로 나온 얼음. 네. 요거는 나온 지 좀 시간이 된 얼음. 색깔이 다르죠? 투명하고 좀 불투명한 느낌이 있네요. 네. 이렇게 단단하게 얼어서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렇게 냉을 잃으면서 이렇게 돼요. 그랬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정말로 얼음인 것 같지만 물에 넣으면 금방 녹아 없어지는 그런 얼음이 되죠. 모든 얼음을 방금 떨어지는 얼음으로 상식적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한 번에 만드는 양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도 아메리카노는 그냥 얼음 써라. 근데 라떼 만들 때는 안에 있는 얼음 퍼서 써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물로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비교적 맛의 차이가 조금 덜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니까요. 쓰되 라떼 같은 거를 만들 때는 이렇게 이제 새로 나와 있는 단단한 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얼음을 쓰자라고 이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죠. 오늘 이렇게 하루 바쁘게 돌아셨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매장들 이렇게 들리시는 편이실까요? 기본적으로 매장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는 나가서 보는 편이고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한 번씩 가서 얼굴에도 비치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하루에 전 매장을 다 노는 거는 사실 별로 없는 일이죠. 오늘 특별하게 해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사장님의 하고 싶은 말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진심을 다하는 카페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그리고 저도 진심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 카페에도 눈길을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좀 더 에너지가 생기고 같이 힘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요. 카페를 꿈꾸는 사람들의 채널 모카뉴스 지금 구독해두세요.